자, 오늘 세무 상담을 위해서 서울시 마을세무사시죠? 네, 한맥의 황선웅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성함을 듣고 상당히 좀 친숙했다. 네. 왜냐하면 황선웅, 저는 나선홍이거든요. 네네, 선자가 겹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응이 2개 들어가는 거. 네네. 겹치는데 뭐 괜찮으셨어요? 아유, 저 표정은 그렇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저 황선웅 세무사님도 그 서울시 마을 세무사를 지금 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나오시는 세무사님들과 이 서울시 마을 세무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황 세무사님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아무래도 마을 세무사로서 좀 더 주민들과 좀 쉽게 접점을 가지고 네. 그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주실 수 있는 사무실로 이제 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보람을 느끼면서 네. 마을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이제 그 서울시 마을 세무사 쪽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해준 분들이 꽤 계시나요? 예, 어제만 해도 한 3분 정도 그래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네네. 마을 세무사 통해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시고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그 제도가 홍보되고 많이들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각 자치 단체의 그 마을 세무사 제도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네, 신청을 하시려면 각 구청이나 예. 시군, 구 예.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또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그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엔잡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직업, 그러니까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요즘에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그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갔고 네. 젊은 층에서도 창업이 많지만 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또 노후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좀 고민 차원에서 별도로 또 일찍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업종에 좀 요즘 많이들 창업을 하시는지. 일반적으로는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네. 또 초기 위험도가 낮은 통신 판매업이라든가. 통신 판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워낙 지금 뭐 상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통신 판매업이 좀 줄을 이루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직장 생활이라든가 본인의 이제 그 주특기를 살려서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사업이나 이제 창업 시작하면서 사실 세무 관련해서는 그 초기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좀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금 폭탄은 좀 피할 수 있겠죠. 예. 그 폭탄이라는 것이 사실 그 폭탄의 정의는 갑자기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죠. 모르게 터지는. 네.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뭐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될 뭐 세무상식 이런 브로셔도 그 주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읽어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이 더 중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상식이 좀 부족하신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좀 중요하다. 예.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은 그 알아야 될 거라고 하면 너무나 많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산세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어떠한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각종 세금 신고나 아니면은 뭐 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라든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법에서는 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 가산세, 네. 별도의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페널티를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몰랐다라고 해서 봐주는 거는 없거든요. 법에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가산세라는 게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의무 이행만 하면은 부담하지 않았을 가산세를 좀 인지를 하고 네. 좀 많은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님도 이제 그 세무사 사무실에 많이들 의뢰를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이제 그 꼼꼼하게 좀 안내도 해주시지만 가끔 이제 빠뜨리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는 경우는 모든 신고 일정과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다 안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같은 경우에 불비돼서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끝까지 안내드려서 끝까지 자료를 받아내는 게 신고기관에서 저희 그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우리 황선홍 세무사님은 이제 말씀도 워낙 이렇게 차분하게 잘해주시고 꼼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챙겨주셔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가 좀 기본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로자로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곧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예.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작 절차죠.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제 사업용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카드 단말기도 개통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신규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서 네.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본인 신분증 네. 그리고 고정된 사업장 이제 임대차 계약서 그렇게 이제 지참을 하고 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은 발급이 가능한데 네.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음식점만 하더라도 관할 구청에 이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주무관청에 이제 인허가를 교습소 인허가를 받아야 네. 된다든가 그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전에 그런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간혹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셨다가 그 인허가를 받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순서 관계를 좀 먼저 이해하시면은 원활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세무서를 직접 그 민원실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없나요? 예, 홈택스를 통해서 네. 본인이 이제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도 가능한데 네. 보통 젊으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맞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그쪽에서는 이제 세무서 직원분들이 네. 다 응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더 편하게 진행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런 특징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네. 그 사업자 번호 밑에 가로치고 사업자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네. 보시면은.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혼동하시는 게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 면세 사업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예. 네. 종합소득세는 모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고 일반적으로 이제 농수산물
또는 이제 뭐 교육 서비스 네. 또는 저희가 아프면은 가는 이제 병원 네. 이런 사업자들이 국민의 이제 복리후생과 관계가 있는 업종들이라고 해서 면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네. 그 외로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그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 그렇군요. 그런 타입으로 봐주시면 이 되겠습니다. 부가지세는 보통 한 10%로 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부가지세는 당연히 10%다 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일 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네. 간이과세자는 네. 그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일반 과세자보다는 적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보다 더 적은 더 부가세를 적은? 부담하는 조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는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한. 타입의 이제 사업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시겠네요. 그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부가세 많게는 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간으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유리한데 네. 다만 이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그 지역 요건도 있는데 일정 지역에서는 아예 간이과세자가 해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요건이 있고 그렇군요. 또 업종 요건상으로도 그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네. 대표적으로 저희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 개인 사무실을 개업할 때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바로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거기서 좀 일반적으로 간이가 유리하지만 그 업종 요건과 지역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러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네네. 신청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저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때 그때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법에서는 정해놓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이제 매출이 네.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만 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네. 연간 매출이 그 기준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과세 유형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네. 여기서 이제 보통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보내줘서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네. 과세 유형 전환자라고 해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다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안내를 받고서 이제 내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라는 걸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부가세로 인해서 놀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실 때는 내가 매출이 높아지면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네네. 세금이라는 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납부를 해야 될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다 쓰고 나중에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또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세무사님 사무실에 이제 고객분들이 매출이 지금 1억 500 1억 500 조금 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세법에서는 그 간이과세 기준도 있고 네. 그 외로도 매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무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네네. 확 넘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에는 조금 갑자기 바뀌는 의무와 좀 부담에 네.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유연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알람을 드려가지고 네. 지금 요 정도 매출이고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또는 네. 어떠한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알람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세무상담 우리 황선웅 서울시 마을세무사 분과 함께 여러분의 또 세무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점들 지금 많이들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인데 오늘도 궁금합니다. 누구 닮은 분일까요? 7523번님이 그러셨는데 직접 정말 잘생기셨죠? 네, 어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조성모 씨를 닮지 않았나 이런 지금 문자가 들어왔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좋아하십니까? 조성모 씨. 팬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간이과세자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2번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부가세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상반기 1월부터 6월 기간에 대해서 7월 달에 이제 상반기에 대한 신고 네. 또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일반가세자를 기준으로 두 번의 신고 의무가 있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취지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좀 네. 편의성을 주겠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간 한 번, 연간 한 번.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네. 다음 연도 1월 달에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제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이제 5월에 예, 하시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면세사업자, 네네. 일반과세자, 간이가세자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없이 모두 똑같이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저 부가세 말씀드렸는데 5166번님이 이분은 이제 택배업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부가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택배업으로 이제 신고를 하신 경우에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계신 경우에 부가세 신고도 일반가세자냐 간이가세자냐에 따라서 좀 달리 이제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일반가세자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때 세금 계산서를 다 발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10%의 부가세에다가 또 택배업을 하시기 때문에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맞습니다. 네. 그 부가세를 빼주는 방식으로 납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본인이 매입 택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운송과 관련된 그런 뭐 주유비라든가 네. 또는 뭐 그 택배 그 차량이라든가 수리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에 따른 그런 부가세 네. 이런 것들을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증빙을 하셔야 이게 다 입증이 되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매입 증빙들을 잘 갖추시는 게 네. 신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세무사 그 사무실에 의뢰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 셀프로 혼자 직접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잘 되어 있고 네. 스스로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세팅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 한 가지 좀 팁이라고 하면은 네. 요새 세금 계산서는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자동으로 다 이제 수집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그 신용카드를 만약에 여러 건을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하면 어렵죠. 굉장히 시간과 네. 그 복잡성이 좀 있겠죠. 네. 근데 그 신용카드를 갖다가 본인이 사업의 주로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네. 사업용 신용카드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서 그 번호만 등록해 놓으면 맞습니다.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런 자동으로 말씀이시죠? 수집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꿀팁이네요. 네네. 띵동댕. 네, 벨이 울렸습니다, 세무사님. 보통은 제가 띵동댕 이렇게 좀 촐싹거리면서 하는데 오늘은 띵동댕 이렇게 한 게 우리 황 세무사님이 이제 좀 근엄하시고 예. 뭔가 좀 차분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네. 자, 오늘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반짝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반짝 퀴즈 드리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25분 정도의 이제 벨소리 울리거든요. 보통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이제 요 반짝 퀴즈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유도 신문에 세무사님께서 다 걸려두신 거예요. 예.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네네. 자, 반짝 퀴즈 드립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제가 이제 퀴즈 내드렸는데 힌트를 아주 좀 쉽게 한번
네, 내주시겠어요? 예, 간이가세자는 뭔가 간이하고 약간 좀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간이가세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간이하죠. 예, 간이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은 좀 더 정답 선택에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뭔가 좀 함축하고 있죠. 함축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힌트도 상당히 격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이 과세자, 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혜은 씨가 이제 그 지난번에 상암동 요 옆이 이제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 앞을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분이 아셨다면 어디 가니 그러셨죠. 당황스럽네요. 반짝 퀴즈를 아까 내드렸잖아요. 반짝 퀴즈 이거 한 번 더 드릴게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세무사님께서 아까 힌트를 간이라는 이 단어에 뭔가 함축된 뜻이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1001번님이 반짝 퀴즈 정답은 X입니다. 오늘 문제는 좀 어렵네요. 나선홍 씨. 네네. 나선홍 씨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닌데요. 가니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네, X 같아요. 하셨고요. 5450번님은 정답은 O입니다. 편리하게 2번 기회를 주어야 놓치고 못한 사람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셨는데 글쎄요.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세금 상담, 세무 상담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전화 연결 한 통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저 경기도 시흥에 사는 직장인 엄마예요. 네, 시흥에 여기 정모 씨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네네. 네, 시흥의 정 선생님. 네, 어떤 내용이신지요? 네네.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달청 그 입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직은 수익은 0인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고 제가 들어서 네네. 이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인 사업자로 지금 하나를 더 내신 건데 매출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예, 두 번째 이제 사업자, 실적은 없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 부가세는 어떤 과세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달청 입찰로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셨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용도 발생하지가 않으셨죠?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특별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존에 있으신 이제 사업자와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질문이 이제 이건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좀 다른 질문인데 한번 해도 되는지.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저희 신랑도 조달청 입찰 때문에 저랑 같은 이유로 사업자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니던 회사를 관두면서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를 휴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업을 했었고, 근데 이제 실업급여 받는 거를 이제 중단을 하고 다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걸 이제 일단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폐업 신청을 했는데 다시 이제
조달청 그거 이차라는 것 때문에 새 사업자를 내려고 신청을 홈택스에 올렸더니 네. 전에 그 폐업했던 곳 주소지로 동일하게 신청을 했더니 네. 이제 안 된다고 안 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그 주소지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네. 이제 폐업했다가 다시 이제 그 주소지로 하려니까 계약서를 이제 내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러니까 전산으로만 그냥 조달청 입찰하는 것 때문에 사무실이 굳이 임대가 필요가 없는데 네. 혹시 사업자를 다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좀 네. 이해가 되신 예, 거죠? 그 네네.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됐고 네. 그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은 고정된 이제 사업장 장소가 있는 게 원칙인데 그런 장소가 필요 없이 만약에 내가 집에서도 네.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세무서에다가 설명하면은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 그 사업자 등록 담당자분께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 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예. 네, 세무사의 담당자가 그 네.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직접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전 광주에 살고 있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광주의 이선희님. 네,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이제 계속 주부로만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다가 네. 이제 요즘 올해 들어서 이제 베이킹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 세무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세무적인 부분은 제가 아예 하나도 몰라서 네.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점이 있어서 네. 어떤 걸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나 이런 거를 이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뭐 두근두근 하시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일반 가세자보다는 간이 가세자로 시작을 하시면은 조금 초기 이제 세금 부담에서 조금 부담이 좀 낮으실 거고요. 네.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신고 일정이라든가 어떠한 의무들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알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이제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될 그런 안내 브로셔도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좋고 여러 이제 기관에서 신규 창업 관련한 세무 강의를 하루짜리 강의들도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사항들을 좀 들으시면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그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그렇죠. 다만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라.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다 안내문도 발송이 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문의를 그때그때 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면은 충분히 답을 얻고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선희님.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저 항상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은 너튜브로도 프로그램을 이제 업로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꼭 한번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직종별로 저 요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혹시 직종별로도 차이가 세무적인 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그거는 굳이 상관이 없이 다 그냥 포괄적인 걸로 알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업종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되냐?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업종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업종 코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감면을 못 받는 업종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는 업종의 정확한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항에서 내 업종이 여러 가지 신규 창업에 대한 감면 사항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무서에 이제 등록하실 때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의 이선희님.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아주 기본부터 궁금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세무사님께서 아주 친절한 답변 때문에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파주에 살고 있는 예림이라고 합니다. 파주의 예림님. 네네. 네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2022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출판 업종은 1인 사업자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예, 한 번도 네. 못 했어요. 그게 이제 바쁘기도 하고 방법을 잘 몰라갖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한 달에 기장 받으면 10만 원씩 내고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게 홈택스에서 좀 간편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루고 제가 하려고 사실 했었어요. 근데 네. 예,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 그런 자체를 몰라서 안 하고 있다가 작년 5월에 이제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네. 그 1년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네. 신고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안 하고 넘어왔어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어저께 갔더니 갑자기 제가 매출이 되게 많은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매출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세금이 한 번도 낸 게 없으니 세금이 다 0으로 잡히니까 항목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세금을 뭐 19% 이상 내야 된다고 세금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다 입력을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세무사분하고 상담했더니 5월에 자기네가 제일 바쁜 달이라고 오지 말라고 뭐 다다음 달에나 와야 뭐 본인들이 기장을 해준다고 해서 해주지 못하겠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네, 예림님. 네. 네, 지금 이제 일단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알 것 같고요. 세무사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네. 그 예림님 혹시 지금 매출이 1억 정도 된다라고 하신 게 네네네. 23년도 중에 매출이 한 1억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매출이 발생할 때 그 증빙은 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렇게 네네. 그 증빙은 어떤 걸로 발행을 하셨습니까? 세금 계산서로 주로 했어요. 세금 계산서로요. 영수증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 카드로 한 건 한 건 판 것에 대해서는 그 국세청이 카드 번호를 입력해놔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가끔 한 건 한 건을 책을 그 송금 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는 스스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원래 부가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매출을 알아서 그 종합소득세 안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네.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부터 그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가세 신고부터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매출은 확정이 되어 계신 상황으로 제가 지금 보여요. 근데 다만 매입이 비용을 쓰신 것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혼자 정리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세금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세무사 사무실마다 지금 뭐 업무가 5월 달이니까 다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군데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의뢰를 드려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시간이 있는 세무사분이 없더라고요.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림님. 네, 예림님. 예. 네, 지금이라도 좀 빨리 찾아보셔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걸 빨리 정리하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안 하시면은 5월이 지나서 하신다라고 하면 신고 기간이 지나서 하시는 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5월 안에는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산세니 뭐 여기 감사를 온다느니 막 사람들이 막 겁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걱정인 상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5월 안에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출판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그 신고를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습니까? 생각보다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에 집중하시느라 조금 이제 그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시기 때문에 알고도 미루다가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이제 근로자로 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그런 근로자 때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회사에서 다 세금이 정리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신고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에 좀 의뢰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출판은 면세 사업 아닙니까라고 뚜벅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출판업이 면세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출판업도 그 면세 법률상 면세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면세 대상이 출판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사연자분께서는 그 면세 대상이 아닌 출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문자 로도 상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타프님이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약 5만 원 정도인데 3.3% 원천징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알바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한 그 사업장에서 3.3%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소득들, 근로,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만 원의 그 별도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금액이 적으셔가지고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는 케이스는 아니실 걸로 보이긴 하지만 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합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유형으로 제가 지금 보입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2853번님은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저는 화물차 지입 차주입니다. 화물차 할부금과 화물차의 공제조합 보험료 지불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입차주로서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그 유형으로 보이고요. 세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부금이나 이런 보험료 지출 관련 자료도 당연히 비용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용 처리 관련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점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그 아까 오늘 보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말이죠. 이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형 관련 사항 외로 별도로 좀 주의를 기울이거나 체크해야 될 것들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아까 그 전화 상담 주신 사연자분께서 업종 관련된 부분도 간략히 그 문의를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그 세무서 직원분께 말씀을 드려서 직원분이 적절한 코드를 갖다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는 도소매업인데 잘못해서 서비스업으로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업종 코드라는 게 그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적용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이게 면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부 의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에 대해서 꼭 내 실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그 애매하시면은 세무서에 직접 가시는 거를 가셔서 이제 문의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내가 모르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못 가시면 이제 전화라도 꼭 하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업을 동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 동업하신 분들 사업자 등록할 때는 좀 뭐 절차가 좀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추가가 되는 것이 동업계약서라는 게 이제 첨부가 돼야 됩니다. 동업계약서.
만약에 아나운서님과 제가 같이 동업으로 네. 어떠한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같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는 이제 동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이 동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공동 사업자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동업 계약서를 쓰고 두 분이 같이 네.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함께 방문을 해서 만약에 한 분이 못 간다 네. 하면은 그분의 이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네, 지참을 대리인으로.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군요. 황선웅 세무사님과 여러분의 세무상담 해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너무 짧아서 말이죠, 세무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네, 그 점을 저희가 준비는 많이 한다는 거. 네,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발표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맞으면 O, 틀면 X. 네, 세무사님 정답은요? 예, 힌트를 간이간이로 드렸었는데. 아, 그랬었죠. 정답은 X. X입니다. 네, 간이하게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이죠. 예. 네, 그래서 간이 과세죠. 예. 네네네. 자, 퀴즈 정답 1987번님. 네, 정답 X. 좋은 사업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2609번님. 정답 X. 1년에 한 번. 저는 노점에서 과일 파는데 간이 과세 사업자로 냈습니다.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이 과세자에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때는 1억 50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했을 때 네, 1억 4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이군요. 자, 그것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시 마을세무사이자 세무법인 한맥의 황선웅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